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농기계입니다. 오늘은 ZR6130인데요 엔진의 출력 제한이 되면서 RPM이 지금 상승하지 않고 에러 번호는 0064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연료계통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1차 필터가 있습니다. 1차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펌프가 있죠. 전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엔진 쪽에 2차 연료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라인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료를 보급할 때 보면은 어떤 이물질, 미세먼지들이 많죠. 볕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연료를 주의하면서 이물질들이 연료 탱크로 들어가서 문제를 발생하는 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필터 교환을 자주 해야 되고, 또 이런 연료가 육안으로는 이렇게 잘 품어져 나오는 것 같아도 기계가 감지할 수 있는 연료량이 되지 않으면 에러를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에어브레이드가 막혔을 때에도 연료 보급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에러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료계통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료 보급은 이렇게 보급을 하시죠. 이렇게 보급을 하셔가지고 하단 쪽에 보면은 이렇게 커버가 10mm 볼트 2개씩 해서 2군데 커버가 있습니다. 이쪽은 연료를 잔량을 뺄 수 있게끔 T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연료를 빼는 데고 한쪽은 이렇게 공급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1차 필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이 잘 나와야겠죠. 여기서 기름이 연료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탱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연료가 잘 나온다면 이쪽 호스가 이렇게 1차 필터로 오는데요. 1차 필터 이쪽. 자, 이쪽 부분 기역자죠. 이렇게 기역자 니플이 박혀 있는데요. 여기에 이물질이 여기에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연료 호스를 분해하고 밑에 유리컵을 분해한 후에 필터를 뺍니다. 이 상태에서 기역자에 에어를 풀게 되면 이쪽에 막힌 게 해결되겠죠. 일단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130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필터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연료 보급을 할 때 이물질이 같이 주유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교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교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펌프가 다시 엔진 쪽으로 가죠. 이 하단에 보면 이 캡이, 펌프 하단 캡이 17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안에가 모기망, 철망으로 되어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하셔가지고 다시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됐다면 쭉 따라가 보면 2차 필터로 오는데요. 2차 필터는 아래에서 위로 꼽히는 게 연료 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터를 교환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 기역자 부분에서 종종 막히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 필터 교환을 할 때는 먼저 다 분해 놓고 호스 빼고 저쪽 기역자 부분을 에어를 한번 불고 필터를 교환하고 조립하시면 되고, 이쪽은 낭필터 청소하시면 되고. 자, 이래도 연료가 이쪽에서 호스를 빼서 확인을 했더니 잘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연료 탱크 하단 부분이 부딪혀 가지고 변형이 오면 이쪽이 지금 현재 분해를 해서 전부 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복원을 해놨습니다. 철판이 다 휘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료소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이 만약에 많이 휘어졌다면
요 연료 탱크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함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호스를 누르게 되면은 연료가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연료 탱크를 분해한 후에 전부 다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재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이 다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에어브레이드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유를 할 때 연료 탱크 캡을 열었을 때 에어가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소리 칙 하고 이런 소리가 난다면 에어브레이드가 막힌 겁니다. 에어가 들어가야지만이 펌프가 정상 작동해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 이 끝단 부분에 12mm 볼트를 분해를 해보면 이 바늘 구멍처럼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료를 보급하는데 칙 하고 소리가 난다 했을 때는 에어호스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저장 탱크를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T를 연결해서 이쪽에 또 연료 에어브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쪽을 열었을 때 에어 빨리는 소리가 난다면 여기만 청소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개조가 안 된 것들은 저쪽 안쪽에가 있으니까 곡물 탱크를 분해한 후에 저 위에 있는 저걸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다 했는데도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진단기를 연결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인젝터가 구형 기계로 얘기하자면 노즐이죠. 노즐. 분사 노즐이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전자로 전기적으로 그거를 열고 닫고 합니다. 인젝터를, 노즐을. 그래서 인젝터 2, 3, 4는 정상이고 1번은 이거를 온오프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력 제한이 걸려가지고 RPM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엔진 ECU와 인젝터 사이의 배선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인젝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건지 진단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엔진 ECU가 이쪽 HVT 쪽 운전석의 앞쪽 하단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커넥터에서요. 이쪽에 그 밸브 커버 상단에 이 커넥터 지금 이 커넥터에서 통전을 해봤습니다. 이쪽 커넥터 핀 상단으로 봤을 때 이 커넥터에 해제하는 데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요 두 개를 지금 통전 테스트 했더니 정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DPF나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한 다음에 로콘 커버를 열어가지고 인젝터를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PF를 분해하고 EGR 밸브 파이프도 제거하고 로콘 커버, 연료 코어 파이프, 인젝터 지금 1번을 지금 분해를 했습니다. 좀 분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조립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젝터하고 커넥터를 지금 교환했습니다. 지금 다 됐는데요.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운전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처음에는 RPM이 상승을 하진 않고 에러 번호가 띄워지고 출력 제한이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자, 정상적으로 RPM도 잘 올라가고요. 에러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젝터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그 트럭터 같은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트럭터 이제 4계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많겠죠. 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6130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지금 인젝터를 교환을 해봤고요. 시간은 지금 1368시간인데 시간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작업 시간은 거의 하루가 잘하는 사람이 하루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진단 내리고 뭐 또 숙련도에 따라서 작업 속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야 계속 하는 거니까 뭐 캐빈을 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DPF라든가 노건 커버, 밸브 커버 이런 것들을 분해 조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구보다의 엔진이나 캐빈 혼반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서 좀 빨리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어떤 수리점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 수리를 하실 때에는 시간은 하루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9시부터 지금 시작해 가지고 지금 6시가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이렇게 인젝터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작업을 하는 데는 거의 잘하시는 분이 하루가 걸릴 것 같습니다. 요새 기계들은 연료에 그 첨가제를 넣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첨가제가 일 시작하기 전에 연료를 가득 채우신 다음에 그거를 붓고 또 중간에 작업하다 중간에 한번 넣으시고 그다음에 보관할 때 넣어서 보관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들 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인젝터의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면 상당히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인젝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